오늘은 ISA 계좌의 숨겨진 혜택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ISA 계좌의 기본적인 혜택들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비과세 해준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 세율을 9.9%로 할인해준다, 저율 과세한다, 그리고 서민형의 경우는 이 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숨겨진 혜택은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저율 과세 부분에서 숨겨진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 전제는 이렇습니다. ISA 계좌는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정산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SA 계좌는 계좌를 해지할 때 이 타이밍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해지할 때 세금을 정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김잔잔 꿀팁 들어갑니다. 금융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대원칙입니다.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늦게 준다. 왜 이러냐? 받을 돈은 하루라도 더 내가 직접 굴려서 이자를 받거나 수익률을 내거나 그게 바로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줄 돈은 하루라도 늦게 줌으로써 내가 하루라도 더 이자를 받거나 수익을 얻거나 하면 또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만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나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된다. 하지만 이런 원칙들을 개인 간에 인간관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좀 무리가 있겠죠.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업 간 거래나 좀 스케일이 큰 거래에서는 그래서 특히 법과 관련해서도 하루만 늦어도 법정 이자율을 딱딱 맞춰서 토해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기업들에서 페이들 많이 하죠. 페이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고객들의 돈을 일단 모아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전 국민이 이 페이에 돈을 넣어놓고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몇백억, 몇천억 되는 돈들을 이자만 받아도 하루에 몇 억씩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를 쓰고 이 페이를 쓰면은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게 이런 자본주의의 비밀이 숨어 있기도 하다 라고 꿀팁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ISA 계좌의 숨겨진 혜택은 바로 이 두 번째, 줄 돈은 하루라도 더 늦게 준다, 하루라도 더 늦게 주면서 내가 이자를 내고 수익을 낸다라는 것에서 숨겨진 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ISA 계좌는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정산한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좌는 이자나 배당금을 받잖아요. 국세청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15.4%를 바로 0.1초 컷으로 바로 떼갑니다. 게다가 지난 영상에서 댓글 주셨던데 ISA 계좌는 이 배당금이나 이자에만 유리하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S&P 500, 코덱스 S&P 500 이런 것처럼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국내 상장 채권 ETF, 원자재 ETF,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에는 수익을 내면은 배당 수익세를 15.4% 걷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나갈 겁니다. 수익이 나자마자 15.4%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수익으로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ISA 계좌는 어떠냐? 이자나 배당금, 국내 주식형 외의 ETF 수익들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세금 혜택과 더불어서 세 번째, 해지할 때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여느 때와 같이 세금을 거들어 왔어도 최소 3년 후에, ISA 계좌의 최소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뒤까지 세금을 미뤄서 내가 만기를 99년 엄청 뒤로 밀어놨으면은 100년 뒤까지 세금을 안 내고 계속 뻗에다가 해지를 할 때 그때서야 세금을 낸다. 줄 돈은 늦게 주면 좋다고 했죠. ISA 계좌는 3년이나 100년이나 줄 돈을 미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일반 계좌에서는 내가 돈을 모으는 족족 세금을 떼고 돈이 모이기 때문에 돈이 일정 부분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됩니다.
굉장히 아쉽죠. 하지만 ISA 계좌는 나에게 이익금이 들어와도 온전하게 이렇게 돈이 모입니다. 국세청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ISA 계좌다 라는 울타리가 딱 쳐지는 순간 국세청이 손을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는 동일하게 수익을 냈어도 세금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돈을 모으는 반면에 ISA 계좌는 온전하게 돈을 모으기 때문에 동일한 수익률을 냈어도 자산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극찬한 이자의 이자, 복리로 굴러가게 되면요. 복리는 금액과 기간이 중요한데 벌써 금액 차이가 나고 장기 투자, 우리가 강제적으로 ISA 계좌는 3년 이상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원칙이 작용하게 되면서 일반 계좌로 투자한 사람과 ISA 계좌로 투자한 사람의 자산 격차는 이 세 번째 숨겨진 혜택만으로도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요지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ISA 계좌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기분 좋을 수 있는 게 세금을 내는 시점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고 해지는 3년만 지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타이밍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내고 싶을 때 낼 수 있다. 이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해지해볼까 싶으면은 그때 ISA 계좌 해지를 하고 이때도 15.4%를 내는 게 아니라 9.9% 할인 혜택 받으면서 세금 내고 종결시킨다. 정리하자면 일반 계좌는 이자나 배당금, 각종 ETF 수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 15.4%가 0.1초 컷으로 즉각 따박따박 기분 나쁘게 떼갑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어떻죠? 동일한 수익도 두 가지 절세 혜택 받아가면서 동시에 숨겨진 혜택으로 해지할 때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과세가 이연된다 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ISA 계좌를 다루는데 활용 꿀팁이라고 해야 되죠. 두 가지 언급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자나 배당금 수익이 극대화되므로 배당주를 투자하실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 ISA 계좌를 활용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들, 요런 ETF들을 매도할 때도 편안하게 매도를 할 수 있다. 오늘 ISA 계좌의 숨겨진 혜택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숨겨진 혜택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있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 살짝 스포를 하자면은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핵심만 짧고 굵게 하지만 꼼꼼하게 ISA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야 가장 빠르게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이 김잔자는 다음 영상에서 꿀팁과 함께 좋은 정보들 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